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장대비까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을비가 한 차례 내리고 나면은 늦더위도 한층 더 풀리고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으로 바로 출발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소식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양측의 협상이 생각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도 안도하면서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 오르면서 45,800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6,600을 돌파했는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각종 비관론이 끊이질 않으면서 6,600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속 시원하게 6,600을 돌파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94% 강하게 뛰어준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채권과 외환 쪽 분위기도 같이 살펴볼까요? 밤사이 미국의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됐는데요. 내일 모레 나올 9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하면서 4.03%에서 거래 중이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어제의 상승분을 되돌리고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ECB,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었죠. 해당 발언의 여파로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인덱스는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현재 97 초반에서 거래 중이고요. 또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율은 1,390원 아래로 다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밤새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도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빅마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파월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집착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이번에는 부동산 카드까지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간밤에 미중 무역 협상 소식이 상당히 핫했었죠.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개최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틱톡 처분 방안과 관련해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양국이 관세나 수출 통제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지만 그래도 이번 틱톡 합의를 계기로 무역 전쟁의 출구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는 19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를 통해서 최종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리고 밤사이 경제 지표도 하나 발표됐는데요. 보시면 미국의 9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8.70으로 떨어지면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수치가 플러스 20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진 건 생각보다 더 심각한데요. 세부 데이터를 살펴보면 신규 주문 지수랑 출하 지수가 2024년 7월, 그러니까 약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태까지 떨어지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업 지수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지표들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 장의 주인공 테슬라 얘기를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연초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고 $400를 돌파했죠. 역시 테슬라는 테슬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스토리는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테슬라 관련된 브리핑은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일단 테슬라를 포함한 M7 기업들 상황부터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죠. 오늘 엔비디아를 빼고는 모두 오른 상태로 간밤 미증시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와 함께 알파벳의 상승폭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4%가 넘는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시티뱅크 측에서는 알파벳의 광고와 클라우드에 제미나이 채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런 소식도 함께 주가 상승에 탄력을 더해줬습니다. 테슬라의 소식도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장 전에 나온 소식이 있었죠. 머스크 CEO가 257만 주를 매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도 상승을 가져갑니다. 3.61% 상승하면서 장세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또 애플의 의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에서는 애플의 아이폰 17에 대한 수요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아이폰 17 좀 디자인도 별로고 AI에 대한 혁신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팽배했
실패했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량은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요. 3분기 실적 발표까지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하락불을 켰는데요. 중국에서의 반도체 반덤핑 조사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매물이 출회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갑니다. 전체적으로 좀 관세 협상 카드로 쓰일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하락폭은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이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히트맵 상황입니다. 오늘은 빅테크가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좀 괜찮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낙관론에 더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그 때문에 왼쪽 위부터 가운데까지는 파란 초록색으로 짙게 물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오늘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를 빼고는 6개 기업 모두 오른 하루였고요. 특히나 틱톡 매각에 대한 부분도 좀 원활히 합의가 진행이 됐고 9월 19일에 앞서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화를 할 것이다라는 일정까지 나오면서 이제 정말 협상이 잘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시장을 가득 채운 하루였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도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됐는데요. 이제 IB들의 목표 주가와 함께 좀 의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금리 인하 이후 일시적으로 증시가 좀 둔화할 것이다라는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JP모건 측에서도 부진한 지표를 좀 무시해 왔지만 금리 인하가 단행된 다음에는 좀 증시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CPI와 PPI 그리고 여러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이 지표들을 열어볼 때마다 금리 인하가 점점 올 것이다, 오겠지, 이제 진짜 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다면 진짜 금리 인하가 온 이후에는 이 지난 지표들을 경기에 대한 둔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IB들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오히려 조정 시가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금리 인하 이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다음 장 통해서는 테슬라 브리핑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거래일 연속 야금야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연초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2거래일 연속 급등했을 때만 해도 7거래일 만에 1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을 이루어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3거래일 연속 상승한 테슬라 오늘은 400달러 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410달러 선 위로도 올라갔네요. 그럼 지금까지 테슬라의 연초 대비 등락률 한번 체크해 보시죠. 2월부터의 수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2월의 상승폭을 거의 다 따라잡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3거래일 연속 올라준 테슬라, 간밤에는 어떤 이슈가 나왔을까요?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주식 10억 달러가량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한 257만 주 정도를 매수한 거죠. 주식은 일단 누가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죠. 일론 머스크 CEO가 이만큼을 샀다, 대량 구매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겠다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 주인공이 CEO였다라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 부분에 베팅을 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전해드린 뉴스로는 테슬라의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1조 달러의 보상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1조 달러의 보상 패키지가 뭘까? 그러니까 이사회 측에서 일론 머스크 CEO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이만큼 올려놓으면 당신에게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테슬라의 주식을 주겠다. 일론 머스크 CEO는 정말 세계 안에서도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인물 테슬라를 영위하면서 월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인물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기본 급여나 현금 보너스가 없이 테슬라 주식으로만 보상을 갖게 되는데요. 이 주식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1조 달러까지요. 하지만 여기엔 좀 조건이 붙었죠. 일단 테슬라의 시총을 8배 정도 키워야 하고요. 조금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전기차 판매율도 2천만 대 이상의 전기차 판매를 입증해야 이 정도의 패키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윌리엄 블레어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가 그러니까 간밤에 나왔던 이런 인수 소식이 일론 머스크 CEO의 패키지를 받기 위한 시동을 거는 장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확신한 신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점유율 자체는 테슬라의 좀 우려감을 키우는 부분이긴 합니다. BYD와 함께 테슬라의 수치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상반기
BEV,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판매율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40%가 넘는 상승을 이뤄낸 반면 테슬라는 계속해서 부진함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 CEO가 최근 로봇에 대한 언급을 남긴 만큼 앞으로 사업 캐파를 얼마나 어떻게 확장해 갈 수 있을지는 흐름을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브리핑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투자 전략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FOMC 회의를 앞두고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 지수도 모두 다 올라줬고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제 6,600을 돌파했는데 간밤 증시는 어떻게 보셨죠? 이제 테슬라, 구글, 오라클 이렇게 지금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이런 기업들이 초강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빅컷 얘기, 연준을 또 압박하면서 빅컷 기대감이 또 이제 고조된 영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서 갈등이 되게 완화됐다는 느낌, 이런 것들도 시장 상승에 촉매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웨드 부시인가요? 웨드 부시 같은 경우는 빅컷을 했을 경우에 미국 증시가 폭등할 거다, 또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지금 빅컷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CME 패드워치의 9월 지금 FOMC 회의에서 50bp 인하 확률은 지금 현재 4%에 불과한데요. 시장에서는 그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지금 보면 그 빅테크 중심, M7 중심으로 시장이 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요. 종목 단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테슬라에 대한 얘기부터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이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는데 장 중반부터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조금 아쉬운 모습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를 돌파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죠? 저는 상당히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425가 고점인데요. 오히려 지금 종가에서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주식 257만 주를 매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게 그 $10억 규모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 상승에 이제 불을 붙인 게 뭐냐면 독일의 그 기가팩토리 공장장이 앞으로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중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 안정 성장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정말 급등을 했는데 이제 장중에 우려가 나온 게 뭐냐면 9월 30일, 9월 말로 이제 보조금이 혜택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이제 투자은행들이 목표가를 $300 선으로 낮추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425인데요. 이게 차트상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이게 $300 부근에 왔을 때가 트럼프 대통령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고 할 때 $300 이 저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425 고점까지 보면은 40%가 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밀렸다는 것 때문에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치고 올라갔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지만 고점을 찍고 나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좀 밀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S&P 500에서 과매수했다라는 대표적인 종목을 이제 10개를 이제 그 선정을 했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웨스턴 디지털,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유나이티드 헬스, 이렇게 보시는데요. 목표 주가 대비해서 지금 하락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뭐 2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음 장을 보면 이제 테슬라가 들어가 있어요, 저기. 예.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23.2%의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있거든요. 이게 그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 대비해서 이제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CNBC에서 분석한 건데 예. 너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과매수돼 있다. 그래서 저 얘기는 뭐냐면 공매도가 이제 들어왔을 때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이제 경고하는 목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사실 좀 그 차익 실현 예.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지금 좀 네.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만큼 대표님께서도 좀 신중하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오늘같이 이렇게 기분 좋은 장에 좀 찬물을 끼얹은 느낌도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다 잘 올라줄 때 홀로 하락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또 테슬라랑은 다르게 장 중반부터 낙폭을 좀 만회하고 네. 결국 뭐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친 점이라는 건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서 지금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엔비디아가 2020년도에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중국 기업의 차별 금지 조건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래서 이를 승인을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걸 어기고 있다라는 주장이 이제 중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반독점법 위반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겠다. 예비조사 얘기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걸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막판에 낙폭을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십자형 음봉이 나와 있고요. 184달러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170달러대 정도에서 177달러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반독점법 위반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반덤핑 조사까지 나오면서 일부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미중 지금 무역 합의로 인해서 갈등도 완화되고 있어서 이게 장기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주봉상의 흐름을 본다면 20주선 부근에 있는 160달러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진입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160달러 부근에서 진입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테슬라와 같이 또 활짝 웃은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알파벳이죠. 시총 네. 3조 달러 클럽을 가입했다고요? 네, 알파벳이 이제 A와 C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눠서 보면 시총 한 7위권, 8위권 정도 되는데 이 두 기업을 합쳐 보면 이제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시티에서 미국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통해서 이제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매각이 필요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게 지난번부터 계속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광고나 클라우드 사업 전반에 있어서 제미나이를 채택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시티에서는 225달러에서 280달러까지 높여 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상승의 촉매제였고요. 사실 이 빅테크 기업, M7 기업들이 하루에 4%, 5% 올랐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대 양봉이 섰는데 지난번에도 이 반독점 얘기가 나오면서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급등했는데 밀리지 않고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다 다시 장대 양봉을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252달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시티에서는 뭐 280달러를 제시했고 일부 또 지금 대형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300달러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되 신규 진입은 네.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파벳과 관련해서도 이제 추경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코어위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어위브가 지금 지난 8월 초쯤에 $100가 깨지고 나서 좀 고전하는 듯 했는데 결국 다시 $100를 회복하고 지금 120까지 올라선 상태거든요. 네. 간밤에 어떤 이슈 있었죠? 코어위브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63억 규모의 클라우딩 컴퓨팅 용량 판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2032년 4월까지 코어위브의 미사용 클라우딩 컴퓨터 용량을 엔비디아가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이런 계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장중에 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10% 이상까지 상승을 하다가 상승 탄력이 뭐 3, 4%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종가에서는 7%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네. 장중에 이렇게 그 등락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캐리스 데일이라는 곳에서 코어위브의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 탄력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코어위브는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분기 매출이 잘 나온 상태에서 락업 해제 물량 때문에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구간에서 눌릴 때마다 매수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뭐 제가 놀라운 거는 코어위브 목표가를 프리덤 캐피탈 마켓츠라는 곳에서는 $430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의 지금 투자은행들은 $180에서 $200 선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20 이하 구간이라면 지금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한다면 저는 사실은 $160 선까지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20%대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어위브 목표가와 관련해서는 $160 정도로 설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미중 무역회담 소식을 전해주셨었는데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 수혜를 또 누렸다라는 기업이 있다고요? 어디죠? 네,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틱톡 사업부 매각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틱톡을 지금 인수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제 오라클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와의 사이가 좋을 때는 테슬라도 이 명단에 있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틱톡의 미국 내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알고리즘 감독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오라클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미 오라클은 바이트댄스의 미국 틱톡 운영을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인수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정말 그때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급등했는데 하루에 40% 가까이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3, 4% 내지 5, 6%대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이것 때문에 3%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345 신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 $302 정도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틱톡 인수와 관련된 상황이 아무리 호재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무리한 추경 매수는 자제하시면서요. 낙폭이 커질 때를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